70대 여성 이 씨는 얼마 전 30년간 함께 산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생전 작성한 유언장을 발견했는데요. 남편은 홀로 남겨질 이 씨의 노후를 위해 3억 상당의 집과 매달 70만 원이 나오는 작은 상가를 모두 이 씨에게 남겼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재혼한 부부로 이 씨는 평생 남편 전처가 낳은 아들을 키우면서 살았는데요. 이 아들은 새어머니에게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고 모자는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사망한 후 혹시라도 아들이 이 씨를 외면할까 봐 전 재산을 아내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쓴 건데요.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부인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도 아니고 내용도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숨진 남편에게 전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아들이 이를 반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 이 숨진 남편의 유산을 두고 남편 전처 아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70대 여성의 사연인데 먼저 사연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보죠. 말씀하신 대로 살해자는 70대 여성이시고요. 남편은 얼마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부는 재혼한 부부입니다. 30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할 당시에 남편에게는 이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새엄마를 이제 끝끝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면대면한 사이였고 뭐 종종 큰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남편이 그 중재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 부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커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아주 열심히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면서 뭐 살림을 일굴 때도 있었고 어떤 그 사업 실패로 재산을 많이 잃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 또 이 아내가 남편의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서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었던 것이고요. 부부간의 사이는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또 이 상속 문제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뭐 재혼한 이후에 참 가정을 이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 금슬 좋게 살았던 부부인데 이제 남편의 사망한 이후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느 날 유언장을 이 아내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났는데 바로 남편의 유품 같은 거를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었던 것 같고요. 한 달 뒤쯤에 이제 드디어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유언장에 의하면 남편은 부부가 같이 살아왔던 3억 상당의 집하고요. 매달 한 7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는 작은 상가가 하나 있답니다. 이 두 개를 아내에게 남긴다는 요지의 유언장이고요. 작성 연월일 뭐 주소 성명 우리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요건을 아마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그 유언장을 보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유언장을 보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모습일까요? 사실은 아내가 오열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집과 뭐 상가 월세를 다 아내에게 남깁니다라는 그 부분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붙어 있었던 남편의 편지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내용에는 왜 내가 이렇게 상속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또 구구절절 적혀 있는데 남편이 1년 정도 이제 암 투병을 하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1년 내내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아마 남편은 이제 내가 곧 떠날 것 같으니까 그 와중에 아내 걱정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자기 아들도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성인 돼서 아들을 키워놨는데 아들은 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는데 독립한 이후에는 명절 때 딱 2번, 1년에 2번 집에 온 것 외에는 거의 연락이 없을 정도로 부모하고 이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 크게 사고를 치지는 않습니다만 효자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내가 세상을 뜨게 되면 분명히 재산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들이 어머니를 배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았고 재산을 분할한 다음에 생활비 이런 건 역시 아들이 새어머니에게 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3억 상당의 집이니 뭐 매월 70만 원이 나오니 상관이 하지만 집은 팔아야 돈이지 살고 있는 한은 그냥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떠나고 났을 때 아내가 살 집 하나 있어야 되고 매달 생활비 70만 원 정도로 살아야 되니 일단은 아내에게 다 넘겨야 되겠다라는 게 구구절절 적혀 있었고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 게다가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재산을 다 아내에게 준다고 해도 어차피 아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이 재산을 다 또 그 아들한테 어차피 그러네요. 가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설명까지 구구절절 적어서 이 모든 재산을 현재 살고 있는 아내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는 유품을 정리를 쉬 못할 정도로 남편이 떠나고 나서 상처가 많았잖아요. 게다가 재혼한 부부라고는 합니다만 30년을 같이 산 예. 부부입니다. 게다가 또 이 재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집안이 망했다가 두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아내가 다 떠오르면서 아마 우려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이 남편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 아들은 이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유언장 인정 못하겠다. 필체, 자필로 썼다 그랬잖아요. 예. 필체가 아버지께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엄연히 자식인데 왜 자식인 내가 아닌 새어머니에게 모두 이렇게 상속을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강하게 이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내가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아들이 이제 강경하게 너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난감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죠. 물론 한편에서는 이 아내도 이런 이해는 합니다. 그래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한 푼도 안 남겼다고 하면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남편의 내용에도 있다시피 본인이 당장 살 집과 생활비가 없잖아요. 이걸 예. 나누게 되면 자기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들 입장 이해가 되다가도 또 서운하기도 한 것이고 심지어는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봅니다. 아버지 얘기대로 어차피 내가 먼저 너보다 떠날 텐데 어차피 이거 다 너에게 갈 건데 그냥 아버지 말대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게다가 예, 예. 아버지 편지 내용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아들이 처음에 독립할 때 뭐 집이나 뭐 어느 독립 자금도 아버지가 거액을 줬고 또 아들이 결혼할 때 결혼 자금도 아버지가 거액을 이미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편지 내용에는 아들에게 이만큼 줬으니 지금 당분간은 어머니에게 이 돈을 좀 주자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아들아 아버지 말을 좀 들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사실은 선처까지 호소를 했는데 아들은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살다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느냐. 당장 지금 재산 분할 법대로 해야겠다. 안 준다 그러면 내가 소송하겠다라고까지 강경한 입장입니다. 예, 뭐 법정 비율대로 이제 상속해달라고 이제 아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70대 여성의 궁금증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아들이 부인하는데 정말 효력이 없나요? 두 번째, 만약 안 된다면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유언장의 효력 부분입니다. 자필로 썼다라고 하는 건데 어떨까요? 우리가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5가지 방식 중에 이거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내용하고 연월일 하고 주소 같은 거 쓰고 서명 날이 나면 성립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유언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언장이. 이 유언장을 발견한 즉시 우리 민법에는 법원에 제출해서 검인 절차를 밟도록 돼요. 검인은 뭐냐면 법원에서 이 유언장, 특히 유언을 받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검인에 갔을 때 아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필이 아닌 것처럼 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인 절차를 거쳐서 아니라고 하면 이 아들은 여기서 유언을 무효로 다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검인을 거쳐서 맞다고 하면 이거대로 집행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지금 다 줬기 때문에 아내한테 집행이 되는데 검인 절차를 거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다툰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에 뭐 효력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아들이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유류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정됩니다. 즉 유언장이 없었다면 예. 1.5대 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제 60대 40이 되겠죠. 그런데 즉 아들이 40%를 상속하게 되는 건데 하지만 유언장에서는 0이었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그 40%의 절반, 즉 20%는 보장되기 때문에 이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8대 2로 나누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8대 2로 나눈다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나눠야 되는 주요한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물건 이제 2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양측이 다 합의하면은 그렇게 나누면 돼요.
꼭 정확히 8대2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그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법원이 적당한 방법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즉 20%에 불과하다면 아들이 20%가 물건을 하나를 다 한 채를 갖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배우자가 이 아들에게 상당한 그런 현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전체를 다 소유자로 등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뭐 항상 이런 경우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즉 실제로 유언장이 정말 잘 작성됐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상속 결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유품 정리하다가 그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아들은 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들이 또 서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모든 걸 가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 만약에 이제 무효인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버님이 남겨진 재산은 아내에게는 1.5, 그렇죠. 아들에게는 1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죠. 60대 40이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면 유효라면 아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80대 20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재판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얘기한 것처럼 그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 타당성부터 법원에 가서 이제 검인을 받는다는 표현이 맞나요? 그렇죠. 검인을 검인. 받는 것이 최초였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